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진화를 거듭해 AI계 암모나이트 로봇 청소기, AI 가전제품, 천하의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를 거쳐 이제 자율주행차 수준까지 왔는데요.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AI 로봇이 인간 대신 일하고 터미네이터 같은 인조인간이 나타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AI로 장차 10년 후 사라질 직업 수만 해도 수십 수백 종에 달한다고 하니 인공지능이 우리 직장을 빼앗을까 불안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기 오랫동안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전문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상 분야 직업인입니다. 에잉? 통상이 뭔데? 통상? 아이고 말도 어려우니 공부 많이 해야 하는 직업 아니야?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방송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 분야 직업은 생각보다 다양한 데다가 누구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프로 직장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분야는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직업군인데요. 현재 우리가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기여 지분을 따진다면 수출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통상 분야 직업인들은 이런 해외 수출하는 업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미래에는 기존 무역 시장에 첨단 디지털 무역 시장까지 더해지면서 통상 분야가 더 중요해지리라 전망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라질 분야의 직업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 오늘 방송에선 통상으로 머니, 돈을 싹쓸이의 수출 대국에 이바지하고 있는 다양한 통상 분야 직업인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전문직 연봉순위 3위로 관세사가 꼽힌 적이 있었는데요. 회계사, 세무사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관세사가 뭔지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관세사는 바로 통상과 관련된 스페셜하고 프로페셔널한 일을 한답니다. 관세사는 기업의 수출입 신고를 대행해주고 FTA 협정을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컨설팅해줍니다. 일례로 커피 원두를 수입한다면 상업송장, 선화증권, 식물검역증 등 세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통상 환경과 관세 관련 법률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관세사는 이 모든 세관 서류 절차를 챙겨 기업이 원활하게 수출입하도록 도와줍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인 관세사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연령, 학벌 제한 없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 후에는 관세법인, 무역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사무소를 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관세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직접 관세사님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관세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천상열이라고 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 저는 인강도 듣고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해서 붙었는데 제 주변 관세사님들은 보통 2, 3년 정도 공부해서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하하, 그렇군요. 저 그럼 관세사님만의 합격 꿀팁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1차 시험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막상 시험을 보면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잘하는 과목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2차 시험은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여 득점할 수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논술을 써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 논술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 합격 꿀팁이라면 손가락에 굳은 살 박힌 만큼 논술 쓰기 연습한 겁니다. 네, 관세사님 꿀팁 잘 들으셨죠? 관세사의 가장 큰 장점은 연령 분포에서 모두 정년이 없어 6, 70대에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관세사는 통상 분야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통상 분야 공무원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공무원 시험을 치러대는 공개 채용, 민간에서 일한 경력 또는 학위 경력을 인정받아 공무원이 되는 민간 경력자 채용, 통상 분야 전문가가 정해진 임기 동안 채용되는 전문 임기제인데요. 앞서 말한 관세사를 비롯해 변호사, 통상 분야 석박사, 무역업 종사자 등의 경력을 가졌다면 민간 경력 채용과 전문 임기제 채용을 통해 통상 분야 공직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무고시를 통해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경험한 이후에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으로서 통상 분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로는 사실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시작한 이후에 정부 내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통상교섭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계기에 통상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공채에는 사실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특정한 직렬이 통상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공무원은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통상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적인 경제 통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업무를 합니다. 새로운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의 FTA를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상호 무역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WTO와 같은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WTO 분쟁에서 승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업무가 방금 말씀드린 업무 성격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와, 통상 분야 공무원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요. 나라를 위해 글로벌 통상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큰 꿈을 가졌다면 과감히 도전하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해외 무역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마다 통상 분야 신입사원을 채용해 세계 각국의 해외 무역관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해외 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입 기초상담 및 거래 알선, 해외 취업 지원, 해외 시장 조사 및 개척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역업 종사자 중 하나가 원산지 관리사입니다. 수출품에 Made in Korea와 같이 원산지 마크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느 나라에서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원산지와 관련된 FTA 업무를 하는 게 바로 원산지 관리사입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관세사처럼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역 관련 기업, 관세 법인에 취업하기 쉽습니다. 상공회의소, 세관 등에서 원산지 관리사 우대 채용 공고도 종종 올라와 공기관 내 통상 전문 직원이 되는 데에도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통상 직업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직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 이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고 세계 각국이 쌓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긴밀히 대응해야 해서 앞으로도 직업 전망이 계속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을 알면 머니, 돈이 되게 알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통상이 머니.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채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통상 쪽에 이거 완전 괜찮은 직업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나도 경영학과잖아. 난 공부를 못했지.